영화를 보는 순간 사람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임상심리 전문가 엄연용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끊임없이 던져왔던 질문입니다. 마음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감정과 행동으로 일상 곳곳에 마음의 흔적을 남깁니다. 영화 속 인물들이 보여주는 마음의 흔적들, 감정의 파동과 문제, 회복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이상심리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각은 결국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스터 존스는 매력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며 때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극단적인 감정 기복과 통제 불능의 충동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병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고조된 기분 속에서 위험한 행동을 반복했다. 미스터 존스는 음악회 도중 갑자기 무대 위로 난입하여 지휘자를 밀치고 자신이 직접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이 천재적이며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러한 행동은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중사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는 며칠 동안 잠을 거의 자지 않고도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을 보인다.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며 대화 도중 주제가 급격히 바뀌어 상대방이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게 만드는데, 이는 사고의 비약 증상을 잘 보여준다. 그는 잠을 자지 않아도 충분히 충전되었다고 느끼며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감정이 극도로 고조된 상태에서 그는 고층 건물의 옥상 가장자리에 서서 뛰어내리려 하거나 무분별한 지출을 하는 등 결과에 대한 고려가 없는 충동적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결국 정신과 의사 리비에 의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지만 병원 내에서도 다른 환자들과 과도하게 상호작용하거나 규칙을 무시하는 등 일관된 행동을 지속했다. 오늘은 양극성 장애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름 미스터 존스. 나이 30에서 40대. 성별 남성. 직업 불분명. 미스터 존스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력적이고 재치있는 인물이지만 그의 삶은 극심한 기분 변화와 충동적인 행동으로 인해 통제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는 기분이 고조될 때 사회적 경계를 넘고 현실 판단력이 저하되어 위험한 상황을 자초한다. 비정상적으로 고양된 기분을 보이며 자신이 천재적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한다. 자신이 지휘를 더 잘할 수 있다며 무대에 난입하기도 하며 에너지가 넘치고 거의 잠을 자지 않는다. 말이 많고 의사소통 시 주제가 급격히 바뀌며 통제되지 않는다. 건물에서 뛰어내리려는 하는 등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상황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분노를 표출하기도 한다. 양극성 장애는 기분의 변화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기분장애입니다. 조증 또는 경조증 사파와 저하된 상태인 우울 사파가 교차하거나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상적 양상에 따라 제1형 양극성 장애, 제2형 양극성 장애, 순환성 장애 세 가지 주요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제1형 양극성 장애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조증 사파가 나타나는 경우 진단됩니다. 대부분의 환자가 주요 우울 사파를 동반하며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지만 과거에 우울 사파가 없었더라도 단 한 번의 조증 사파로도 진단됩니다. 이 유형은 재발률이 매우 높고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과 동반 이완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현병과 달리 사파 사이에는 기능을 비교적 잘 유지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2형 양극성 장애는 조증 사파는 없으나 경미한 경조증 사파와 주요 우울 사파가 모두 나타날 때 진단됩니다. 우울 사파 기간이 더 길고 자주 발생하여 우울증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만성적인 경과를 보입니다. 순환성 장애는 경미한 경조증 증상과 우울 증상이 2년 이상 지속적이고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증상이 없는 기간이 2개월 이하로 짧으며 기분의 변동성이 크지만 각 증상이 조증이나 주요 우울 장애의 진단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는 못하는 상태를 유지합니다. 조증 사파는 기분이 비정상적으로 고양되거나 흥분되고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감이 과도하게 높아져 과대망상을 보이기도 하며 잠을 거의 자지 않아도 에너지가 충전되었다고 느낍니다. 사고의 흐름이 매우 빨라 말이 많아지고 주제가 급격히 바뀌며 사고의 비약,
무분별한 쇼핑, 투자, 성관계 등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대한 병식이 부족하여 치료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조증 사파는 조증과 유사한 증상이 4일간 지속되지만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현저한 지장을 줄 정도로 심각하지 않으며 정신증적 양상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우울 사파는 주관적인 우울감, 무가치감, 절망감을 느끼며 일상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현저히 저하된 것을 말합니다. 식욕 및 체중 변화, 수면 장애, 피로감, 집중력 감소와 함께 반복적인 자살 사고나 계획을 보이기도 합니다. 발병 원인 및 병리적 기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양극성 장애는 유전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며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의 불균형이 영향을 미치는데 카테콜라민 가설에 따르면 이러한 물질들의 과잉이 양극성 장애 조증을 유발한다고 봅니다. 인지적 측면에서는 과잉일반화, 선택적 추상화, 개인화의 오류와 같은 인지적 왜곡이 기분 변동에 관여합니다. 또한 개인의 선천적 취약성과 환경적 스트레스가 결합되어 증상이 촉발된다는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로도 설명됩니다. 양극성 장애 치료는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의 병행이 필수적입니다. 기분 안정제인 리튬이나 카르바마제핀 등이 주로 처방되며 급성 조증 증상을 완화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부정적 경험을 재구성하고 조기 징후를 감지하여 대처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대인관계 및 사회적 리듬 치료는 불규칙한 생활 리듬을 바로잡고 수면 및 대인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환자와 가족에게 장애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여 약물 복용 수능도를 높이고 규칙적인 수면과 일상 패턴을 유지하여 재발 단서를 자각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극성 장애는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지만 적절한 치료와 치료체계가 있다면 충분히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는 순간 사람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 였습니다.